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최근 양도소득세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자, 계양구 갑의 유동수 국회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동수입니다. 아유,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경인교통방송 애청자분들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인천시당위원장 유동수입니다. 더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진짜 올해는 폭염이 정말 기승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예, 양도소득세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발의하셨는데 예. 이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그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제 양도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첫 번째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양도 차익의 규모별로 예. 이 보유기간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이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네. 적용되는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시한의 기산일을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요 내용 조금 어렵죠. 세 가지인데 이제 자세히 풀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이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모두 네. 비과세했는데 네. 최근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게 2009년도에 개정된 건데요. 네. 지금까지 12년 동안 개정을 안 해서 네. 이번에 12억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분이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예. 1주택자에 한해서 예.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1세대 1주택자 한해서. 자, 그리고 양도 차익 구간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차등 적용입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예. 지금 현재 1년에 한 40억 정도 근로소득 있는 사람 세금이 네. 17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양도 차익이 만약에 40억이 나는 경우에 네. 10년간 살게 되면은 80% 적용해 줄 때는 네. 2억 4천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 경우에도 17억이 넘는 세금을 내는데 주택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2억 4천 내는 게 너무 과도한 혜택이다. 주택에 대해서. 네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이게 일률적으로 80%를 해주다 보니까 네. 양도차익이 5억인 사람은 4억 정도 혜택을 보는데 네. 양도차익이 100억인 경우는 예. 80% 혜택을 받으면 85로 그 비용 공제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감세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맞질 않고 예. 세 번째는 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네. 보유한다는 이유로 10년간 보유하면 40% 혜택을 준다. 네. 이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거주하는 경우는 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 규모별로 좀 그 적용 혜택을 좀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 차등 적용은 네. 지금 1세대 1주택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네.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들, 새로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입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예. 야. 그러니까 지금 1세대 1주택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기한의 기산일 변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예.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비과세가 되는 때 옛날에는 그냥 과거에 여러 주택 갖고 있다가 어제까지 다 팔고 오늘 한 채를 오늘 팔아도 그 집에서 옛날에 3년 거주하고 3년 보유 2년 거주를 했으면 다 비과세를 바로 해줬어요. 하루 차이라도.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네. 2년은 보유 거주를 해야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네. 그런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서로 통일성이 안 맞아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이 되는 날로부터 새로 카운팅하겠다, 날짜를. 이렇게 법을 바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의 경우는 현재 1세대 1주택자들도 당연히 지금 현재법을 적용해주고요. 그러니까 네. 취득 시점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1세대 1주택은 될 거고,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팔기만 하면 그냥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네. 현행법처럼. 예. 다만 2023년 1월 1일 날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네. 이렇게 미래로 앞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미래로 기산을 하겠다.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네. 그럼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이 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래요. 예. 이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스러운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모든 1가구 1주택자는 예. 거기에서 10억으로 비과세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네. 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 개정 이후에 신규 취득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이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도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매매가로 한 24억? 음. 예, 그러면 이제 양도차익 규모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네. 세액이 다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24억 넘는 주택, 고가주택만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중산층한테는 그럼요. 혜택이 돌아가고 네네. 고가주택, 부자들에게는 좀 세금을 좀 더 부담시키겠다. 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개정 윤곽에 나온 종합부동산세법이요. 예. 상위 22%에 해당하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종부세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보죠. 종부세 내용은요. 네. 실제로 보면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9억이에요. 종부세의 경우에 현재. 네.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9억에 넘는 집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고급 주택으로 간주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9억이라는 기준이 2009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가 네. 집값이 아주 오르기 전 2019년도에 83,000명이었어요. 네. 대상자가. 근데 작년에 12만 5천 명으로 늘고요. 예. 올해 이 법 그대로 개정 안 하고 두면은 18만 3천 명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배가 넘게 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비과세 기준을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정부하고 같이 이 부동산 가격 통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네. 그 전 상태, 그러니까 한 83,000명 수준 2019년도 기준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해보니까 한 2% 정도 가격대로 자르면 네. 올해는 한 94,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2019년도와 어느 정도 기준이 일치하는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래서 이 종부세가 약간 부유세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2009년도에 9억 결정에서 지금까지 가격 기준으로 변경 안 하는 것보다는 네네. 어느 정도 과세 대상 인원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한 2% 기준으로 인원을 과세 기준 설정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 인원하고 좀 비슷하게 맞추고 그 인원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주택 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네. 적정한 고가 주택에게 이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3년 만에 한 번씩 이 가격을 좀 조정하라 이렇게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 가지고 있는데 뭐 고령자들 또 소득이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당장 종부세 낼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주택을 처분하실 때까지 예.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6월 1일 날 공시가를 다 고시를 하는데 예. 2%에 해당하는 가격도 그때 같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12월 1일에서 15일 이때 이제 납부를 하게 되니까 네. 충분히 예측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 저희 교통방송은 중간에 교통 상황 듣고 오는 거 아시죠? 예. 너무 잘하시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45분 교통정보 10정 사거리 연결하겠습니다. 임종철 통신원. 네, 먼저 백범로 가좌동에서 오는 차량들은 10정 사거리 약 300m 못 간 지점부터 정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10정 사거리 지나기는 어렵지만 이어지는 벽돌막 사거리 신호 두세 번에 지날 정도로 크게 무리 없습니다. 간석 고가를 넘어서서 간석시장도 진행 신호 2번 정도면 가실 수 있겠고요. 백범로와 나란히 가고 있는 여름물로는 인천 숙사물상에서 여름물 사거리 신호 한두 번이고요. 동안 북부역에서 벽돌막 사거리만 짧게 밀려있는 정도입니다. 경원도로 쪽으로도 10정 사거리 석바위 가는 길, 석정 3거리에서 서감 사거리 구간만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지는 승기 사거리도 진행 신호 2번 정도 봤습니다. 석바위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10정 사거리 신호 한두 번이고요. 이어지는 여름물 사거리 진행 신호 2번이면 여유 있습니다. 10정 사거리 부근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적 사거리 연결합니다. 허운통신원. 네, 원정로가 산곡 입구 3거리에서 백말개 산거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더다가 부평전화곡사리까지 신호 2번에 통과합니다. 반대 방향은 건지 사거리에서 원적 사거리나 계속해서 부평전화곡사리 쪽으로 제도 못 내고 있습니다. 맞은로는 청수 사거리에서 청천 사리와 이후로 백마산 할 방향으로 구간권에서 속도가 떨어지며 반대로 부평 사거리에서 신촌 살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피하고 이길 따라 원적 사리 구간 신호 한두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안남과 수초공단 오래서 산곡사리 쪽으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며 반대 방향은 산곡사거리에서 수초공단 오래 방향으로 신호 2번에 통과합니다. 지금까지 원적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분 교통정보 전해드렸고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님.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아닙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또 종부세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의원님이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갔고 저는 왜 이렇게 조절했나 했더니 인원수 조절 위해서 이랬다는 것도 오늘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실거주한 1주택 보유하는 고령자들 세금 납부 어려우신 분들 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한다는 것도 오늘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양도세하고 종부세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양도세는 그 주택을 매매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고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느낌이 들어서 보유 자체로 과세하는 게 있어서 현금 유동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은 원래 회계사 출신이시잖아요. 저희 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정책 발의도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해주십니다. 네. 아무튼 이 종부세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이번 8월에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또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12월에 고지할 때는 우리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1세대 1주택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법안 개정안 발의하고 또 뭐 이렇게 적용되기까지는 힘드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많죠. 실제로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모두 다 혜택을 주는데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번도 전화를 잘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 돈 많으신 분들은 아우성이죠. 뭐라 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1년 보내셨고 네. 한 해가 더 남았어요. 네. 특히 내년은 선거가 있어서 그 무게감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선거할 때만 해도 이거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셔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네. 빨리 이걸 빨리 종식을 시키고 네.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지금 오늘 날짜로 보니까 전체 국민의 39.3% 네. 2,016만 명이 오늘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접종이 우리들 도입 관련해서도 아무 불편 없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아마 9월 중에는 3,600만 명 정도 이게 달성이 될 거고요. 네. 1차 접종까지. 그리고 전 국민이 1차 접종 마치는 날도 이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 대응의 정책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때쯤 되면은 인천 시민들에게도 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면서 네. 또 그렇게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우리 당의 네.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들께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우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또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예. 또 윤관성 사무총장님 또 우리 박찬대 의원도 교육위 간사님 네. 뭐 대부분 뭐 다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님도 전 최고위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국회의원 빼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지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또 우리 GTX 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들 인천의 주요 현안들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인천시 또 우리 정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소통하고 협조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박남춘 시장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천 특별시대를 열고 또 인천 특별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천 시민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19로 고통스럽지만 정말 우리 함께 잘 이겨내기를 서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유동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